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5.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제 슬슬 헛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뭐 무상증자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냥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하나만 보시면 돼요. 가격 확인 모두 다 끝났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저는 오늘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거 딱 보시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실제 제 계좌 내용을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66,200원의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요. 실제 체결이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7월 1일 날에는 180%대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밑에 내려보잖아요. 더 있습니다. 67%. 언제? 5월 30일 날. 그리고 여기 쭉 한 달 더 보유한 결과 180%까지 수익 구간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샀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62,500원에 매도를 해서 18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66,000원, 63,000원, 66,000원 또 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수익을 못 낼 겁니다. 싸게 살려고 노력한 결과 한 번이라도 물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물린 종목군들의 대부분은 비싸게 산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일단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손절 그리고 큰 손실을 맞다 보잖아요. 결국에는 싸게 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공부를 하는 순간 크게 물립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뭐 몇 번 물린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서워해요. 그래서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싸게 사는 구간에서 더 떨어지면 더 매수량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저가부터 쭉 올라가서 고가까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이게 거짓이면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뭐 증권사나 어디서 리포트 나오고 뭐 지금이 뭐 적정한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얘기들이 안 먹혔겠죠. 근데 저가부터 고가까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저가를 잡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번에 25년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그쵸? 상승이 실제 나왔어요. 100% 이상의 큰 상승이. 그쵸? 근데 작년의 상황을 보자고. 24년도에. 이때는 뭐가 나왔죠? 제가 그 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를 안 했었어요. 23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굳이 구태여 24년도부터 매수 구간을 잡아놓고 나서 뭐가 나왔었나요?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내려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 제가 매매하는 구간이 있죠. 이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실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싸게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7월 18일 24년도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이거? 4% 수익 보고 나왔죠. 근데 저는 매수하는 구간을 쭉 이렇게 잡아놨었다. 19,000원대 모두 다. 근데 이때 당시 24년도에 저가 얼마예요? 15,000원 정도 됩니다. 확인하고 2만원 언저리에서 매수 구간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구간 있죠. 이때 매도한 날. 제가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딱 보면 이때 매도한 날 7월 18일이거든요. 이 7월 18일 날에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결정된 날입니다. 호재죠. 그쵸? 30조 가까운 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날이니까. 근데 주가 올랐나요? 안 올랐죠. 그래서 판 겁니다. 이때 제가 고저차를 보잖아요. 시가 12% 떠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고가 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한 거 얼마예요? 종가 보면 마이너스 1%죠. 근데 매도한 거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21,450원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확인을 하고 나서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팔아야 된다고.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안 사죠. 떨어졌다고 안 사죠. 올라가는 거 보고 사죠. 그리고 나서 이쪽 구간에서는 떨어져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시장이 폭락을 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떨어졌다. 즉 이때 당시에 4월 달이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4월 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판넬 있죠. 판넬 갖고 나와갖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미증시가 정말 3일 동안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시장이 버틸 수 있었겠어요?
지금 한국 시장 좋죠. 근데 지금 상황에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럼 시장이 떨어지면 인덱스,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 10위권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가 폭락 구간을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건 두 가지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게?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이 뭡니까? 시장이 나빠서. 그러면 종목이 나빴을 때는 당연히 손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처럼.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24년 7월 18일. 이 손절입니까 이게? 이게 아니라고요. 손절 아니라고요. 제가 과거 이야기를 오늘은 구지구태여 드리는 이유가 제가 여기 떨어지는 부분,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는 부분, 다시 올라와서 매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은 올려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매매하는 내용을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매매에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자, 잘 보세요. 내용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큰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 근데 나는 하루에 17% 올라가는 것들을 봤어요. 이때 수익이 막 30% 가까이 이렇게 터지고 있었을 때란 말이죠. 근데 쭉 내려와서 4%밖에 못 먹었어. 팔아야 돼요. 기분 어떨지 아시죠? 나 한 30% 수익에서 그냥 쭉 밀려가지고 그냥 오늘 4%밖에 수익을 못 냈네. 그래도 팔아야 된다고요. 이럴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확인했네. 매수했네, 떨어지네, 또 확인했네, 또 매수했네, 또 올라가네, 또 매수했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 구조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뭐 무상증자 한다, 그쵸? 뭐 상법 개정 관련 뭐가 있다, 뭐 인적 분할 관련된 뭐 신설부 이거 다 나온다고. 다 나오는데 싹 다 무시하고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고요. 가격. 지금까지 어떤 호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올라가면서도 제가 5일선 기준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면 된다. 팔아라.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을 때 6만 한 3천 원 정도? 이때 제가 매도해서 180%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근데 6만 3천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제가 본 고점은 어디예요? 7만 4천 원이라고요. 제가 7만 4천 원을 받는데 6만 원대에 매도를 했다면 제 기분은 어떨까요? 아시죠? 근데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돈을 못 벌어요.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봅니다. 한두 번 벌 수 있겠지. 근데 지속 가능하냐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 있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오나요? 이제 매수 잡히잖아. 이걸 보시라고요. 자, 제가 수급에 관련돼서 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이 수급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했으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뭘 보고 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굳이 올라가는 주식들, 그쵸? 올라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수, 그쵸? 뭐 이런 것들 뭐 보합권에 매수 쭉 하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다고요. 이거 딱 3일 평균치 잡으면 뭐예요? 올라갈 때 매수한 거잖아요. 그쵸? 이게 내려봐도 다 똑같다고 다. 올라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수, 그쵸? 이런다고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꼭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합니까? 떨어지는 거 보고 산다고.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62평까지 떨어질 거야. 62평 깰 수도 있어. 아니면 또 지지받을 거야.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틀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 올라간 이유는요. 뭡니까 이거? 그냥 올라간 거예요. 어떤 호재가 있다?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댓글을 쭉 보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에서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호재가 터지고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식이 어떻게 그래요? 재료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공통된 재료가 있다고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가격 반영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가격 보면 된다. 그래갖고 제가 떨어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분명히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내용들이 있죠. 떨어지는 거 어디까지 이하로 떨어지면 판다. 무슨 얘기냐면 쭉 올라와서
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소통방 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 돈 안 받아요. 여기 보시면 쭉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요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보세요. 알테오젠 7월 21일이에요 이거. 자, 7월 21일 알테오젠 2% 하락 중이다. 오후 3시에 46만 6,500원 가면 기준가격 46만 6,500원이라고요. 근데 이때 오후 12시 20분에 얼마였어요? 47만 6,500원이잖아요. 이거 분봉으로 다 열어서 체크해 보세요. 47만 6,500원에 팔지 않고 46만 6,500원까지 떨어지면 팔겠다고요. 종가 매도 예정이다. 46만 6,500원 이하일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 알테오젠 한번 보자고요. 요거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알테오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제가 계속 매매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여기도 손절 한번 하고 또 올라가니까 또 사고 또 올라가니까 또 사죠. 그쵸? 그리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보고 어떻게 나오나요? 더 떨어지면 팔게요. 이렇게 나온다고. 왜?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떨어질 거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예상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수익 구간이 계속 발생한다고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지잖아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 발생해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 매도하죠. 제가 고가에 팔을 아니요. 7만 900원 6월 18일 날 7만 900원 고가를 보고 나서 5만 9천원 5만 8,400원 만 원이나 떨어지는 걸 보고 판다고요. 근데 수익 몇 프로 났나요? 50% 난다고요. 이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 저거 고가 못 잡았네. 당연히 못 잡지. 저 잡을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 신고가를 확인하고 내가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지 그건 올라갈 때 매수해서 내려올 때 판다고요. 다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걸 하려고 하면 내가 점을 봐야 돼요. 근데 점을 보니까 잘 안 맞죠. 한두 번 맞을 수 있겠지. 근데 잘 안 맞잖아. 잘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요. 손해를 보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이건 뭐 차트 아니네. 어떤 패턴이네. 그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내려오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올라갈 때는 돈이 들어와서 사는 거고 내려갈 때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파는 겁니다. 거래량 1은 그쵸? 거래량 1은 매도 1, 매수 1이에요. 이게 됐을 때 거래량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전에는 뭐예요? 매도 주문, 지정가로 걸었을 때 1 걸어놓고 올라갔을 때 시장가로 긁어서 사면 이거 1을 체결시키고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딱 됐을 때 거래 1이 되는 거잖아요. 거래 1이. 그러면 올라가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나갈 돈보다 많은 거예요. 올려서 샀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뭐 ABL 바이오나 어때요? 그쵸? 제가 4월달, 5월달 그리고 이렇게 매매한 결과 어때요? 76%씩. 올해 들어서 계속 터뜨리잖아요. 지금 한국 시장 좋죠. 근데 이 시장 좋은 이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터져서 그쵸? 수익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저는 항상 똑같이 매매를 했다고요. 올해 1월, 2월, 3월, 4월 이때까지 미증시 폭락, 그리고 5월 미증시 반등, 6월 미증시 또 반등, 그리고 7월 미증시 신고가. 그쵸? 근데 이 구간에 맞춰서 한국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모두 잠재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쵸? 정책적인 위험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까? 시장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지 여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요. 코스피 5천 보낼게. 왜? 이걸로 부동산 잡을 거야. 되든 안 되든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코스피가 3,200포인트입니다. 그쵸? 이 밑에 있죠? 3,200포인트. 사상 최고가 얼마예요? 3,300, 뭐 14인가, 뭐 23인가, 뭐 그래요. 그럼 한 100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가 더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지금 많이 빠지고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삼성전자 어디 가서 다 들어보세요. 삼성전자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삼성전자 안 비쌉니다. 싸요. 근데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다고요.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시장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갈까요? 아니면 이미 고가를 다 넘겨놓고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갈까요?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갈 때 되니까 오늘 거래가 또 붙었어요. 근데 최고 거래량보다는 많이 줄어있죠. 뭐가 나옵니까? 1조 6천억. 시장이 침체 구간에 있을 때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6에서 7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6천억이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돈 안 받아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실제 계좌 내용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월 21일 오늘 월요일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오전 9시 54분 딱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66,500원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얼마에 끝났나요? 68,400원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뭐라 그래요? 제가 2%대 상승 중 4%대까지 높여 잡아라. 위쪽으로 그냥 시장가로 긁어 사라는 겁니다.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내가 66,000원대에 주문을 넣었을 때 높여서 주문을 넣는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호가 무시하고 위부터 체결돼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아시죠 다들? 무슨 얘기냐면 매수가 우선이다. 사야 된다. 일단 확인되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화오션 정확하게 제가 올해 초순에 매매 구간을 잡아놨고요. 그린 결과 어때요? 57% 언제? 2월 5일 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잡았습니다. 또 잡았어요. 언제냐? 이게 다 나와요. 81,000원. 지금 가격 얼마? 84,400원. 언제 거래했어요? 7월 17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7월 17일 날 보세요. 한화오션 쭉 제가 올려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있네요. 7월 17일 한화오션 오후 12시 7분 이때 가격 81,000원 3%대 상승 중 5%대까지 높여 잡아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이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약간 좀 지지부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순환매 돈다. 어디서? 주도주 안에서. 조선주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이 싸요? 안 싸잖아요. 조정 받았지. 무슨 조정? 여기서 조금 가격대가 빠지긴 했지만 다시 이 등락 구간 거쳤고 이거 뭐라 그래요? 기간 조정. 이 구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원전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조선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이 잡죠. 그쵸? 삼성중공업 이때 2%대 상승 중 3%대까지 높여 잡아라. 시장가 매수 그냥 긁어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 그쵸? 24년도에도 계속 매매했죠? 지금까지 합니다. 어때요? 그쵸? 매수 지금 수익이 거의 한 7% 8%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보다 삼성중공업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만 했느냐? 여기 보세요. 2월 며칠입니까 이거? 2월 6일. 그쵸? 2월 6일 12,960원. 그쵸? 그리고 3월 달에 매도해서 17% 수익이죠. 아까 전에 제가 하나오션 보여드렸죠. 여기 2월 6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하나오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2월 5일 날 딱 매도하죠. 57% 수익 보고. 그쵸? 여기 분할 매도해버리죠. 더 가죠. 이 뒤에는 삼성중공업으로 먹었다고요. 이것으로 끝이냐? 한국조선해양 매수매도 7% 수익 5% 수익 이거 다 뭐예요? 다 신고가잖아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끝이냐? 또 하나 있었는데 한국조선해양 말고 현대미포. 네, 현대미포 보세요. 이거 큰 수익은 안 났어요. 이렇게 됐는데 1% 수익, 0.9% 손절, 1.8% 수익 이렇게 된다고요. 크게 먹는 경우도 있고 적게 먹는 경우도 있다. 근데 모두 다 어디서 한다? 신고가 구간에서 한다.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시장이 딱 뒤에서 밀어줬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뭐가 나옵니까? 180%씩 이렇게 터지는 구간이
시장이 도와줬을 때 나온다. 시장이 언제 엄청나게 좋아질지를 예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 구간이 커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180% 그리고 올라가니까 또 산다. 어떤 내용들 뭐 공매도 지금 들어오잖아요. 주가 더 올라갑니다. 왜? 지금 공매도가 들어오면 못 버텨요. 공매도는 담보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털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살짝만 지금 건드려도 주가가 쭉쭉 위로 가는데 여기서 공매도가 들어와서 버틸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공매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제 지난 영상 보면 공매도 매매 비중까지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다 드려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 모두 다 어떤 식으로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그쵸? 매일매일 어떻게 주도 섹터를 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꼭 좀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장 어렵죠.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올라갈만 하면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이거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항상 그럴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키워드, 확인하자. 확인. 지금쯤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루머가 많이 돌 겁니다. 뭐 무상증자한다, 뭐 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얘기 많이 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하나만 보자고요. 가격. 그래야 수익 구간 이렇게 터트리고 올라갈 때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돼요. 이 얘기 하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여줬거든. 근데 또 올라가. 근데 여기서 또 파니까 또 비웃어요. 근데 또 사니까 또 비웃어요. 근데 또 올라가. 그쵸?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 내가 어쩌다가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산다. 운이 좋은 거예요. 그 운과 시장의 흐름을 읽고 내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그 차이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7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7월달 안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